안녕하십니까. 황현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생산관리 1급 기출문제 실무 쪽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회 기출문제이고요. 1월 18일에 진행됐던 문제입니다. 이론은 다 진행이 됐고 저희는 실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시험은 40분이죠. 여러분들 시험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되세요. 이론은 대체적으로 부족하다는 분들 거의 없으세요. 근데 실무 쪽은 연습을 충분히 안 하시거나 아니면 연습을 하고 가셨는데도 메뉴 구동이 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시간들이 항상 부족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험 시간은 항상 잘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이터 내려받으셔야 되죠. 시험지는 여러분들 시험 접수하는 사이트에서 내려받으시면 되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와 관련된 DB는 웹하드에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웹하드에 접속해서 데이터 내려받으실 때 지금 저는 2022년도 1회차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웹하드를 지금 KPC에서 가지고 있는 웹하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닌 다른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웹하드 접속하시고 KPC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ERP 게스트에 ERP1234 넣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하드에서 데이터를 내려받으실 때 기출문제 경로는요. 게스트 그룹으로 들어가시고 기출문제 DB라는 폴더 안에 기출문제들이 회차별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항상 조심하실 건 기출문제 내려받으실 때 이렇게 웹하드에 대한 KPC 거도 보여드리는데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최근 2년치 또는 3년치까지 제공을 해드리지만 KPC는 시험 보는 시점에 여러분 시험에 응시하는 일자가 있으시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역순에서 6회분만 제공을 해요. 그래서 가장 최근 거만 항상 6회차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내려받으실 수 있으시고 그 이전의 기출문제는 우리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숙지하시고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로는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그림 하나 보여드렸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건 기출문제 푸실 때 DB를 분명히 가져다가 넣는데도 불구하고 DB가 들어오지 않는다, 또는 뭔가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 맞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프로그램 버전 확인하시는 거 숙지해 주셔야 되신다는 거. 2021년도 3회부터 2022년도 2회 기출까지는 2021년도 프로그램으로 구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2022년도 3회부터 2023년도 2회까지는 2022년도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22년도 1회 기출문제니까요. 2021년 버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DB까지 모두 다 준비되셨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로그인하는 회사랑 사원 정보가 필요하죠. 시험 보러 들어가시면 이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CBT로 제공되기 때문에 벌써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회사나 사원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는 제공되고 있는 DB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CBT 상태가 아니라 본 프로그램에서 구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선택, 사원 선택 꼭 정확하게 해주실 것. 자, 회사는 4001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원은 홍길동 사원입니다. 작업 연도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시면 시험을 응시하는 연도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시뮬레이션 문제로 25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 문구가 있죠.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 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번부터 25번까지 모두 다 공통 문구로 제공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지금 응시하는 부분에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건, 자, 지금 CBT로 시험을 보시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지실 거냐면 이렇게 시험 보는 PC이시겠죠? 그러면 지금 시험지에 관련된 부분은 보여진 화면의 왼쪽에 보여지고,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돼서 메뉴가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메뉴는 오른쪽에서 선택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프로그램 선택하시면 상단에 이렇게 메뉴바가 계속 옆으로 붙죠. 그런데 시험 보러 가시면 CBT 상태의 시험지이기 때문에 메뉴는 옆으로 바가 붙는 게 아니라 그냥 별도로 하나씩 분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푸시고 모두 다 끝났다라고 하시면 무엇 하시라, 메뉴는 항상 종료하는 형태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 응시하시는 장소마다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양이 아주 낮은데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메뉴를 많이 열어놓으면 정말 모래시계가 보이는 데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메뉴는
푸시고 바로 종료하시라.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풀이할 때 지금 이 PC가 사양이 나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뉴를 필요하면 여러 개를 열어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시험 보실 땐 그러지 마시라는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문구가 또 하나 등장하는 부분이 이 문구도 동일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생산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문구가 크게 바뀌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전년도만 보더라도 실제 바뀌는 문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근 기출문제까지 보았을 때 이 문구는 공통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문구는 이제 1번 문제니까 한번 읽었고요. 2번부터는 읽진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푸실 땐 어디를 보시고 푸셔야 되는 거냐면 지금 나와져 있는 보기 박스 부분하고요. 그리고 질문사항은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질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 건 키워드 찾기. 내가 어떤 메뉴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비교할 건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찾아주시고 그 키워드에 맞는 프로그램의 메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메뉴에 들어가셔서 1번부터 4번까지 나와져 있는 내용을 보시고 무엇 하시면 된다? 비교하시면 된다. 현재 생산은 거의 대부분이 비교예요. 물류 같은 경우는 뭔가를 적용해서 내용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생산은 대체적으로 입력은 거의 없으시고요. 대부분 비교에 대한 부분으로 옳고 그름을 찾는 문제가 거의 대다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는요, 품목군과 조달 구분에 대한 정보가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질문은 다음 보기에 나와져 있는 품목군, 반조리품, 조달 구분, 생산에 대한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 키워드는 품목입니다. 그러면 품목에 들어가셔서 요 조회 조건에 해당되는 두 가지 조건을 넣고요. 1번부터 4번까지 품목을 비교해서 옳고 그름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품목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 관리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품목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랑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들어오셨으면요. 시스템 관리라고 하는 모드를 선택해 주시고 기초정보 관리라는 부분을 들어갑니다. 자, 이 하의 메뉴 안에 품목 등록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는 항상 주어져 있는 조건을 가지고 푸실 때 조회 조건바 입력을 잘 해주실 것. 자, 그럼 품목군은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거나 멀티 누르시고요. 그리고 반조리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100 선택. 그리고 계정 구분은 관계 없으시고 조달 구분에 가셔서요. 우리는 1번 생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지금 1번부터 4번에 나와져 있는 품목에 대한 조건을 입력을 조회 조건바에서 하겠다라면 검색 조건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조회 또는 F12번 눌러서 조회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퀵서치 기능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무엇 하시는 게 해당되는 품번을 이동하시면서 바로바로 비교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에 나와져 있는 품목은 83-2000-100이에요. 그럼 83으로 시작하는 품번으로 이동을 하시고 보기에 주어져 있는 2000-100 전장품 RC라고 하는 품목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은 전장품 RC의 실제 원가는 97,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항상 이런 문제는 마스터 스펙, 오더 코스트, 바코드 정보에 대한 정보들을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실제 원가는 오더 코스트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오더 코스트 탭에 가시고요. 실제 원가를 확인합니다. 97,000원 일치하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은 옳은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품목 88번으로 시작하는 부분. 그러면 88번으로 시작하는 품번 자료를 이동하시고요. 자, 뒤에 번호는 10010이고 품목의 이름은 지금 프레스 프라임 더블입니다. 동일하네요. 자, 일별 생산량은 250. 자, 이 부분도요. 오더 코스트에 가시면 일별 생산량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250 동일한 설명이네요. 그럼 2번도 지금 표현에서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 설명은 옳고 세 번째 87로 시작하는 품번.
그러면 87번에 이동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뒤에 시작하는 품번의 번호는 100, 2001이고 품명은 우리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제자는요, 항상 시작하는 번호로 다 출제를 해주셨네요. 자, 내용 봤더니요, 브레이크 시스템의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는 같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는 오더 코스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들어가서 비교를 합니다. 자, 표준 원가는 55,000원이고 실제 원가는 55,100원입니다. 일치하지 않죠. 네,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 라고 얘기했어야 된 게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시나요? 3번. 자, 우리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품목 81번으로 시작하는 부분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000의 바디 알루미늄 그레이 화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품목은 주거래처는 대흥전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오더 코스트 쪽이고요. 그리고 주거래처는 주식회사 대흥전공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건 브레이크 시스템 3번이 설명이 잘못됐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번 출제자는요. 지금 마스터 스펙이라든지 바코드 정보 쪽의 출제는 전혀 출제하지 않았고요. 오더 코스트 탭에서만 모두 다 출제했네요. 이렇게 내주면 좋죠. 왜냐면 시험 보실 때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정리는 되셨으니까 저희 답 체크하고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메뉴는 그냥 열어놓고 갈게요. 그래서 3번이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보기 박스 내용 보시면 영업 담당자, 구매 담당자, 외주 담당자 이렇게 나와져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질문사항은 다음 보기에 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처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거래처 나와져 있고요. 지금 이 거래처에 담당자를 등록했는데 권재희, 박상미, 양의지로 등록된 거래처가 누구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메뉴 위치는 어디로 가셔라? 우리 시스템 관리의 기초정보 관리에 물류실적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모듈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이 메뉴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이란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요거 들어가셔서 질문에서 물어보는 키워드는 거래처를 물어봤어요. 그럼 거래처 탭에서, 자, 품목을 물어봤으면 품목 탭에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럼 거래처 탭에 가셔서요. 조회 조건바에 특별히 넣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라면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없다라면 그대로 조회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담당자 옆에 전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영업부터 외주까지 나와져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동일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르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입력하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영업이라는 거 선택하시고 담당자에 가셔서 영업은 권재희거든요. 그럼 권재희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F12번 눌러주시면 권재희로 입력한 거래처가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럼 영업 담당의 권재희는 다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구매 담당자는 박상미 그리고 외주 담당은 양의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우리 보기 1번에 빅파워라고 하는 거래처는 영업 담당 권재희, 구매 박상미, 외주 양의지 1번에 있네요.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네, 이거는 뭐 부연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해당되는 담당자만 매핑해서 맞춰보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품목군, 조달구분, 계정구분 각각 반조리품, 생산, 반제품을 주어져 있고요. 자, 질문은 다음 보기 조건에 품목에 대하여 자, 일단 키워드는 품목을 가지고 뭔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 대한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내용을 볼 수 있는 메뉴를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품목을 등록하시면 품목군이라는 것으로 그룹화 시킬 수도 있지만 그걸 다시 대중수로 무엇하실 수 있다? 세분화시켜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세분화 관리를 하려면 시스템 관리, 기초정보 관리에 품목 분류, 대중소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키워드는 우리 대중수를 등록한 메뉴를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중수에 대한 부분은 무슨 기준으로 보기에 나와져 있는 요 세 가지 요건에 충족되는 부분을 찾아달라 이 얘기신 거죠.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위치는 동일합니다. 시스템 관리의 기초정보 관리에 요 메뉴 안에서 우리 품목 분류 대중소 등록이라는 메뉴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조회 조건의 정보는 정확하게 넣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품목군은 무엇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반조리품. 그러면 멀티 누르시고 반조리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조달 구분은 전체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생산. 자, 계정 구분도 주었나요? 네, 주었습니다. 반제품으로 선택해 달라고 했습니다. 반제품. 자,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주어진 거 없으시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F12번 또는 조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회되는 품목이 종류가 많다라면 우리는 1번부터 4번까지 주어져 있는 뭐만 확인하셔라. 품목의 정보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나와져 있는 품목은요. 83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83번 시작하는 자리에 가셔서 뒷번호 확인합니다. 83 다시 2000100으로 시작했고요. 전장품 RC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 무슨 부분? 대분류는 지금 공란, 중분류도 공란, 소분류는 대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보기에는 대분류는 타입 A, 중분류는 화이트. 그러면 결론적으로 입력은 잘못된 정보인 거죠? 네.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87번으로 시작하니까 87번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87-100-2011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져 있는 부분은 우리 브레이크 시스템 타입 A에 대한 부분. 자, 그럼 들어가셔서 대분류는 타입 A이고요. 중분류는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소분류는 무엇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소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옳지 않은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시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 두 번째 부분은 옳은 부분 맞습니다. 아,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때요. 1번 제가 전장품 RC로 설명을 드려서 1번은 잘못됐네요.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잘못 보여드린 게 있어서 이건 수정할게요. 자, 지금 보기 1번은요. 2000100이 아니라 2000110으로 끝나는 전장품 RC의 타입 A였어요. 자, 그러면 타입 A에 가시면 지금 타입 A 화이트 중형 맞죠, 여러분? 네, 1번 올바른 설명입니다. 2번도 올바른 설명이고요. 3번 품목에 가겠습니다. 88번으로 시작하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002020이라고 되어 있는 프레스 프라임 Z 타입 B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B. 자, 그러면 지금 대분류는 타입 B로 되어 있고요. 중분류는 브레이크로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소분류는 소형입니다. 그러면 3번도 올바른 표현.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은 88번으로 시작하는 번호이시고 1001020이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20이라는 번호이신데 지금 보시면 88번으로 시작하는 부분에 우리 1001020에 우리 프레스 프라임 더블 이라고 되어 있으시고 타입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신데 그럼 공교롭게도요. 3번하고 4번하고요. 지금 동일한 품목번호이신가요? 동일한 품목번호가 아니신가요? 동일한 품목번호는 아니시죠? 3번은 1020이고 죄송해요. 3번은 2020이고 그리고 우리 4번에 있는 품목번호는 1010입니다. 그래서 이거 번호 잘 봐주셔야 되시는 부분. 그래서 2020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타입 B의 블랙의 소형이고 자 그리고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번호를 지금 자꾸 잘못 보는 현상이 있네요. 88-1001020이라고 되어 있는 프레스 프라임 더블 타입 B라고 해서 또 나와져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지금 동일하게 보여지지만 우리 시험지에 나와져 있는 지문은 내용 확인해 보시면 소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지에는 뭐로 되어 있으신가요? 중형으로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1020은 소형인데 중형으로 표시되어 있고 2020으로 끝나는 번호는 소형의 소형으로 올바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잘못된 부분의 설명은 우리 4번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0은 중형이 아니라 소형이었어요. 소형. 그래서 이 부분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주시면 되시겠고 저희는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지금 3개가 열려 있어서요. 저는 모두 닫기 하고 이동할게요. 그래서 4번으로 체크. 자, 4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 박스에는 모품목 번호 나와져 있으시고요. 기준 일자, 사용 여부는 여이고 BOM 총전개는 체크해서 전개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모품목이 나와 있고요. BOM 총전개 이런 게 나와져 있으시면 우리는 BOM 쪽 관련된 시험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자전거 지사 홍길동 사원에 지금 보기에 나와져 있는 모품목에 대한 자품목을 확인하고 있다. 자, 홍길동 사원이요. 모품목 88-100-1020이라고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 전개를 했고 자품목을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보기에 모품목에 대한 자품목 중 우리 모품목이 바로 밑에 있는 게 1레벨이죠. 자, 그래서 레벨 수준 1, 레벨 수준 2 모두 사용되고 있는 자품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건요. 1과 2레벨에 동일하게 있는 자품목을 찾아달라 이런 표현이시겠죠. 자, 지금 모품목을 기준으로 자품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는 생산관리 공통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생산관리 공통에도 기초정보관리가 있으시죠. 네, 기초정보관리에 BOM 정전가에 가시거나 또는 BOM 등록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전계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생산관리 공통 모듈 열어주시고 기초정보관리 들어가시면 되겠고 BOM 정전계를 열어주시고요. 자, 들어가셔서 BOM이라고 되어 있는 탭에서 모품목을 입력해서 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품목의 코드는 88로 시작하는 부분이신 거죠.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입력 안 하고 싶으시면 88번이 보일 때까지 스크롤 내려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해당되는 정보에 품번을 넣어주시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88 우리는 100, 1020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조회해 주시면 바로 보여지시죠?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멀티 또는 코드 도모를 보여드렸지만 모품목에서 코드 바로 입력해도 됩니다. 자, 기준일자가 시험지에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입력합니다. 2022년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용의 여부는 사용과 미사용 전부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로 되어 있는 것만 보여달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몇만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엔터 치시거나 조회 누르시면 그대로 BOM 정보가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등록된 BOM 정보를 모두 다 펼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총전개죠. 네, 그래서 이 자리를 선택하시고 다시 조회를 누르시면 레벨 1 수준과 레벨 2 수준 모두 다 같이 보여집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물어본 키워드는 뭘 물어봤을까요? 1수준과 2수준에 동일하게 쓴 자품목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거 찾아주시면 되시겠죠?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품목 번호가 동일한 번호를 맞춰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품목 번호 보시면 지금 번호로 시작하는 부분에 번호가 동일한 것부터 먼저 보세요. 자, 지금 레벨 1수준에 지금 순번 5에 있는 87-100-2021은 레벨 2수준에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지금 요 순번 5번은 해당사항 없으니까 X 하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지금 번호가 동교롭게도요, 모두 다 21로 시작합니다. 자, 21-1060720이라고 해서 프라임넛 타입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순번에 있었던 요 번호는 지금 레벨 2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 왔을 때 21-1060720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나와져 있죠, 여러분. 그러면 곧바로 매핑이 되셨죠? 그럼 답은 몇 번으로 가실지 보여지시겠죠. 그래서 답은 21-1060720이라고 되어 있는 번호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 2, 3, 4 보기 중에 몇 번에 있으신가요? 1번에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사용된 자품목을 찾아달라. 요게 우리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찾아주셨으면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마무리. 이 문제는 별로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시죠? 조회하시고 그대로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5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조건으로 실제 원가 대비 외주 단가를 일괄 변경 후
중요한 키워드는 외주 단가를 실제 원가 대비 변경을 해달라고 했고요. 자, 변경한 후 품목별 외주 단가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옳은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거네요.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단가 비교하시고 잘못된 거 찾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자, 외주 단가를 지금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생산관리 공통의 기초정보관리에 외주 단가 등록이란 메뉴에 가셔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보기에 나와져 있는 부분에 정보를 기준으로 조회 조건바에 조회를 넣어서 조회하신 후 우리 반드시 실제 원가를 선택해서 단가 적용 비율 75%를 입력한 후 단가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가가 바뀔 거거든요. 네, 그거 실행하시고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외주단가 등록도 생산관리 공통의 기초정보관리에 외주단가 등록을 들어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사업장은 몇 번으로 시험지에 나와져 있으신가요? 사업장은 2000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외주공정은 우리 R200 외주공정이라고 되어 있으니 외주공정 선택하시고요. 외주처는 우리 R241에 있는 누구를 선택하시면 된다. 주식회사 세림와이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하시고요. 일단은 조회를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정보가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부분에 외주 단가를 곧바로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 해주셔라. 우리 단가를 일괄 변경해달라. 일괄 변경은 요거 해달라는 거죠. 근데 표준원가 대비가 아니라 실제 원가 대비입니다. 그럼 실제 원가 대비 단가는 10%가 아니라 몇 퍼센트를 적용해 주시고 75%. 그러면 실제 원가 대비 체크해 주시고요. 단가 적용 비율은 75%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일괄 변경을 누를 거예요. 근데 이 품목의 단가를 바꾸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되는 변경하고자 하는 품목을 선택해 주시고 일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구동하실 때요. 반드시 빠뜨리지 마실게. 자, 일단은 보기 박스에 나와져 있는 조회 조건대로 조회 조건을 넣으신 다음 우리는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무엇 해주셔라. 지금 대체적으로 실수하시는 게 우리 품목 선택을 자꾸 빠뜨리셔서 다시 적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회가 되면 우리는 해당되는 품목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가 적용 비율이나 실제 원가는 뭘 먼저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단가 적용 비율에 대한 부분을 전 4번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실제 원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괄 변경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외주 단가가 무엇 될 것이다? 변경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변경된 외주 단가랑 우리 시험지에 나와져 있는 보기랑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셔라.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여기까지는 다 되어 있으니까요. 일괄 변경 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변경 누르자마자 체크되어 있었던 품목에 대한 내용은 자동으로 해제가 될 거고요. 외주 단가는 변경이 됩니다. 그럼 1번부터 맞춰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은 83번으로 시작이 되니까 83. 우리 2000, 100 전장품 아씨에 대한 부분이고요. 외주 단가는 72,750원. 동일하죠, 여러분?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87번으로 우리 시작이 됩니다. 87-100-2001의 브레이크 시스템이고요. 자, 외주 단가는 현재 41,325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험지 보기 2번은 41,825원이에요. 자, 교묘하게 3을 8로 바꿔놨네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몇 번이시다? 우리 2번이 잘못됐네요. 2번 체크해 주시고요. 3번도 맞춰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 자, 88-100-1000이라고 되어 있는 프레스 프라임 더블입니다. 자, 34,575원입니다. 맞죠, 여러분? 네, 그러면 3번은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고요. 자, 85-1020400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파워트레인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파워트레인의 외주 단가는 43,575원입니다. 일치하죠.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의 단가만 잘못 표기가 되어 있었네요. 되셨을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적용하는 부분의 순서만 정리 잘 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곧바로 정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내는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답은 2번. 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조건으로 등록된 생산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키워드는 생산 계획입니다. 자, 생산 계획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으니까 메뉴는 우리 생산관리 공통의 생산관리라고 하는 메뉴 안에요. 생산 계획 등록을 선택해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 확인하실 때는 사업장은 2000번, 그리고 생산 계획 등록은 우리 등록이 무엇된 것만, 우리 등록된 것만 조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선택해 주시고요. 작업 예정 일자는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력하시고 계정 구분은 반제품만 선택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들어가 주시고요. 기초정보관리 쪽은 일단 저는 메뉴 최소화할 거고요. 생산관리 다시 열어주시고 생산계획 등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와져 있는 보기의 내용들을 입력하셔서 조회하시면 되겠죠. 자, 사업장은 2000번입니다. 자, 부서하고 사원은 별도로 주지 않으면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자, 내려오셔서 이제 다른 부분의 정보 넣으실 건데요. 요거 체크해 달라고 했죠. 그럼 요거 체크 부분이 차이점 뭐냐면 저희가 여기 품목이 조회가 되면 생산계획을 등록한 부분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요 체크박스예요. 그러면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저는 요 체크박스는 보기박스에 아예 지문에 기재해주는 출제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출제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선택해서 보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등록된 정보만 가지고 내용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최적화거든요. 저희는 지문에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해주시고, 자, 작업 예정 일자는 2021년도로 주었네요. 2021년도 12월 5일부터 2021년도 12월 11일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계정 구분은 무엇으로 선택하셔라? 반제품.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사항은 주어진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품번이 실질적으로 많이 조회가 되지는 않네요.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데이터를 보시면 되시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품목별 탭에서 해당되는 정보를 보셔도 되는데요. 뭐 합계를 물어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다 그러시면 날짜별 탭으로 가셔서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최적화예요. 그래서 저는 날짜별 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별 탭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우리 보기 1번부터 나와져 있는 품목들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품목은 83-2000100 전장품 아씨입니다. 이번 회차는 전장품 문제가 정말 많네요. 자, 지금 전장품 아씨의 생산 계획 수량이 합계액의 합이 가장 적대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지금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우리 무엇에 대한 부분, 품목별 작업 예정에 대한 걸 등록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전체 합계는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으시냐면 내용은 여기 계에서 보시면 되세요. 여기 합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지금 요 전장품이 생산 계획 수량의 합이 가장 적다라고 했으니 등록된 정보 중에 가장 적은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보시면 품목이 조회가 됐고요. 여기 합계 수량은 누가 봐도 전장품이 가장 적네요. 다른 부분들은 최소한 몇 개 이상은 다 되시나요? 1200개가 다 넘죠. 근데 여기는 1100개입니다. 그러면 전장품에 대한 설명은 올바른 설명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품목 88-100-2000 프레스 프라임 Z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프레스 프라임 Z는 이 품목입니다. 자, 이 품목의 일 생산량이 계획된 품목들 중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 생산량이 계획된 품목들 중 가장 많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의 수량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자, 일 생산량은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계획에 대한 건 등록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합계는 앞쪽으로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럼 지금 프레스 프라임 Z는 합계를 보시면 얼마로 나와져 있으신가요? 1320입니다. 그런데 지금 1320이 다른 거와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은가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가장 많은 품목의 내용은 지금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에 일 생산량이 가장 많지 않나요? 왜냐하면 1600개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일 생산량은 400개로 등록했고요. 그리고 12월 6일, 그리고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1일 모두 다 400개씩 생산하겠다고 계획 수량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1600개 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건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된다. 2번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정리가 됐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87-1002-001 브레이크 시스템은 지금 2021년 12월 10일에 생산 계획된 내역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뭘 확인하시면 되실까요? 자, 지금 그대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브레이크 시스템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날짜는 2021년도 1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박스 내용을 봤더니 입력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럼 생산계획은 등록된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럼 3번은 맞습니다. 자, 88-100-100 우리 프레스 프라임 더블입니다. 그러면 프레스 프라임 더블에 가시면 되겠고요. 자, 2021년 12월 8일 일 생산량을 초과하여 계획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일 생산량은 얼마라고 되어 있고요. 250입니다. 자, 12월 8일이라고 했으니 12월 8일에 가시면 되겠고, 자, 250개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작업은 몇 개를 등록해놨다? 우리 260개를 등록했으니 250개보다 무엇하다? 크죠? 네, 초과해서 등록했네요. 그럼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시고 마무리.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 지시 내역 중 작업장별 작업 지시 수량의 합이 가장 많은 작업장으로 오른 것은, 자, 작업 지시 내역 중 작업장별 지시 수량 합이 가장 많은 작업장 어디 가시면 되실까요? 작업 지시 등록에 가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외주 쪽으로 출제가 되면 작업 지시 내역을 외주 지시라고 얘기할 겁니다. 또는 외주 발주 내역 중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생산관리의 작업 지시 등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지시 등록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보기 조건에 나와져 있는 정보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죠. 자, 사업장은 2000번 그대로 주시면 되겠고요. 공정은 작업 공정의 도색입니다. 그래서 작업 공정 도색, 요거 선택할 때 항상 신경 써주세요. 우리는 작업 공정이 아니라 도색까지 붙어 있는 L300 공정이고요. 자, 그리고 작업장에 대한 부분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작업장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지금 작업장은 바디, 휠, 도색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 보기에 나와져 있는 거대로 갈게요. 여기서 물어본 건요. 뭘 물어봤냐면, 자, 공정은 작업 공정 도색이에요. 그런데 작업장별 지시 수량의 합이 가장 많은 작업장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해당되는 요 작업장을 찾아달라는 문제인데, 요걸 어디에는 안 줬어요? 보기에는 안 줬죠. 당연하죠. 작업장별 수량을 물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요 작업장은 보기 1, 2, 3, 4 순서대로 입력해서 조회하겠습니다. 자, 1번 보기는 2, 1, 2 작업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제품 작업장 휠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지시 기간은 2021년 12월 12일부터 2021년 12월 18일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정보는 없으니까 그대로 무엇하셔라?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제품 작업장 휠은 지금 지시 수량의 합계는 요 하늘색의 합계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개인가요? 465입니다. 그럼 그걸 일단 메모를 해놔 주시면 되시겠죠? 네, 그래서 465 메모해놔 주시고 되셨을까요? 자, 그럼 460을 써놔주시고 그 다음 작업장 두 번째 보기로 넘어갑니다. 자, 제품 작업장 도색입니다. 그럼 제품 작업장 도색 L301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그대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시 수량의 합은 420입니다. 그러면 420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일단 1번보다는 작으니까 2번은 답이 될 수는 없겠네요. 자, 다시 상단 조회 조건바에 가셔서 작업장은 누구를 선택하셔라? 302번. 자, 그러면 L302 반제품 작업장 도색 선택하시고 그대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 수량은 480입니다. 아, 그럼 1번보단 크네요. 1번이 아까 465였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보시면 위 부분은 480이니까 일단 3번이 가장 큽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기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작업장은 211번입니다. 211이라고 되어 있고 반제품 작업장 바디입니다. 그러면 선택해 주시고요. 그대로 조회. 자, 그럼 지금 211 반제품 작업장 바디는 450이네요. 지시 수량의 합계는. 그럼 누가 가장 크다?
3번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L30이 반제품 작업장, 도색 작업장은 480개의 작업 지시가 내려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하시고 마무리. 어려웠던 문제 아니시죠? 네, 시간만 여러분이 무엇하시면 돼요? 네, 시간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회 문제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8번 문제가 한동안 약간 소강이었어요.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내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메뉴를 2개를 비교하는 문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내용에서 물어보는 거 볼게요. 다음 보기 조건에 작업 지시 확정 내역 중 확정 내역이라고 했으니까 메뉴는 확정해 가시고요. 자, 그리고 BOM 등록의 자재 명세서와 다른 품목으로 청구된 품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원래 저희는 MPS 정보를 가지고 와서 BOM의 정보랑 매핑이 돼서 무슨 부분이요? 몇 개의 자재들이 필요하다. 몇 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BOM이 등록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무슨 부분이요? 우리 실제 필요한 자재에 대한 내용을 확정을 하는 게 작업 지시 확정이죠. 그럼 거기에서 확정된 자재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죠. 그러면 그 청구라는 부분은 BOM에 등록되어 있던 자재 명세서를 가져다가 청구를 할 건데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위 말해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는 그 부분이 다른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 지시 확정에 등록되어 있는 청구 자재와 그리고 BOM에 등록되어 있는 자재 명세서를 무엇하셔라? 비교하셔라. 그리고 다른 거 찾아달라.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럼 항상 메뉴는 무슨 순서로 가셔라? 우리 작업 지시 확정에 가셔서 우리 조건에 나와져 있는, 보기에 나와져 있는 조건대로 입력해서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무슨 부분, 모 품목을 일단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 품목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 모 품목을 어디에 가셔서 BOM 등록에 가셔서 등록을 하시고 청구 자재를 우리 무엇 하셔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지시 확정이 1번, 그리고 BOM 등록과 비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메뉴 들어가서 어떤 자재가 변경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지시 확정 일단 들어가셔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업장은 몇 번으로 들어와져 있으신가요? 현재 나와져 있는 사업장은 2000번 사업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공정은 작업 공정의 반품 작업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지시기간도 있었겠죠. 2021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12월 25일. 자, 그럼 주어진 조건대로 그대로 넣어주시고 조회.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들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 무엇 해주셔라? 우리 비교해 주셔라. 그럼 1번부터 보시면 우리 나와져 있는 부분에 83, 2000, 100, 뭐 지금 그래서 전장품, 브레이크 시스템, 프레스 프라임, 제트, 바디 알미늄 여기 있는 정보이시죠? 다만 이제 저자는 조금 다르게 주고 싶으셨나 봐요. 전장품은 1번 해줬고요. 우리 브레이크 시스템은 2번 해주었고, 그리고 프레스 프레임 Z는 3번 해주었고, 그리고 바디 알미늄은 4번 해주었습니다. 그 순서대로 맞춰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건 이대로 열어놔주시고, 자, 그리고 생산관리 공통의 기초정보관리에 가셔서 누구 열어주시면 되신다? BOM 등록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BOM 등록은 열어주시고, 작업지시 확정에 1번에 나와져 있었던 보기가 누구였었나요? 전장품 아시에 대한 83-라고 시작하는 번호. 그러면 이 부분 가져다가 우리 여기 이게 모품목이죠. 이 모품목을 기준으로 전개된 자품목이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청구자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BOM 등록에 가셔서 모품목 자리에 우리 모품목의 코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프로그램 구동하실 때는요. 저 지금 현재 입력 안 하고 뭔가 한꺼번에 들어왔죠. 이 부분은 작업 지시 확정해서 여기 품번 자리에서 컨트롤 C 해주시고 BOM 등록 가셔서 컨트롤 V 하셔서 무엇 하시면 되신다? 우리
붙여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부분에서 그대로 무엇하시라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시험 보러 가시면 이 화면이 메뉴바가 왼쪽에 있고 이 메뉴바가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에서 메뉴 열면 지금 이렇게 책갈피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화면 움직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이 아닌 이 버전에서 이제 DB 갖고 보실 때는 BOM 등록에 커서 두시고요. 이제 요거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에 화면 분할이란 거 눌러주시면 BOM 등록만 이렇게 화면이 분리가 되죠. 근데 시험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비교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거 비교하셔야 되는데 저는 화면이 너무 커서 화면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소화를 시켜 놓으시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내용 봤더니요. 자, 여기 번호만 빨리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번호들 빠르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1060-850 동일하고요. 21-1080-800 동일합니다. 21-300-1600 동일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누구는 우리 1번에 있는 모품목은 우리 자재가 변경된 게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럼 지금 저희는 또 어디 가면 될까요?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지금 보기 2번은 브레이크 시스템. 그러면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일단 이동을 해주시고 이 번호를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BOM 쪽에 가셔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BOM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BOM 정보 보시면 되시겠는데 21-1060-700이고 21-3065-700 동일하죠. 네, 이것도 변경된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3번에 나와져 있는 프레스 프라임 Z. 자, 그럼 프레스 프라임 Z 선택하시면 하단에 청구자재 모두 다 보여지실 거고 그리고 BOM 등록에 가서 저는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엔 생산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확인 또 해보도록 할게요. 21-1080-800 동일하죠. 21-3000-300 위링디 맞습니다. 21- 우리 9000-210이라고 되어 있으시니까 맞네요. 헤드램프. 자, 그리고 21-9000-200으로 끝나는 헤드램프. 저 뒤에는 이 LED 타입은 부르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3번까지 나와져 있는 모품목은 무엇하다? 동일하다. 그럼 저희는 4번에 나와 있는 우리 누구요? 바디 알루미늄이요. 자, 그럼 바디 알루미늄 항상 확인은 다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품목에 바디 알루미늄에 해당 코드를 넣어주시고 조회. 자, 그래서 지금 비교해 보시면 자, 21-1030-600 동일하네요. 자, 87-100-200 87-100-200-1이라고 되어 있으시고 이거 동일하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나와져 있는 부분 제가 화면 선택해서 이렇습니다. 자, 85-1020-400인데요. 누구는 BOM 등록은 400인데 이 자리는 410이라고 해서 지금 파워트레인의 품번의 번호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시다? 4번. 되셨을까요? 이렇게 정리. 왜 시간이 걸린다는지 아시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계속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조금 빠르게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들어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고 가시면 빨리빨리 비교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9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자전거 지사이고요. 홍길동 사원은 생산자재 출고 시 출고 요청 기능을 이용하여 자, 생산자재 출고이니까 메뉴는 생산관리에 생산자재 출고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기능은 출고 요청 기능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능을 이용하여 자재를 출고하고 있다. 다음 중 청구 잔량의 합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품목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청구를 적용하고요. 출고를 시켰어요. 근데 출고를 한꺼번에 다 못 시킨 모양입니다. 그러면 청구 자재 중에 잔량이 남을 수 있죠. 그 잔량의 확인은 대체적으로 우리 출고 요청 버튼 눌러서 잔량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출고 요청 버튼 누르시고 잔량을
우리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장 많이 남아있다라고 했으니까 숫자가 가장 큰 품목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자주 나와지는 문제 중에 하나. 자, 생산관리 쪽에 가시고 생산자재 출고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험지 보기에 나와져 있는 그대로 조회 조건을 입력합니다. 지사니까 2000번 맞고요. 출고의 기간은 며칠이신가요?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에 출고 창고는 주어진 건 없어요. 그런데 공정은 또 주어진 게 있으니까요. 공정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거 넣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자, 어쨌든 청구 공정은 작업 공정이고요. 그리고 작업장은 청구 작업장은 제품 작업장 완제품입니다.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조회.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정보가 무엇되어 있으실 것이다. 우리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모품목과 관련된 자재가 출고가 됐고 그 출고된 부분 중에 잔량이 남겨져 있는 걸 확인해 달라 이 얘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 해주시면 될까요? 해당되는 부분에 커서를 두시고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확인해 주시고 마무리. 자, 지금 우리 1번은 21-300161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시네요. 그럼 저희 상단에 여기 출고 요청키 있으시죠? 네, 출고 요청키 눌러주시고 청구기간 보기 박스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자, 그리고 여기 청구에 대한 공정과 청구 작업장은 어떻게 누르냐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까 요 자리 조회 조건 바에서 넣은 게 있어요. 그게 그대로 따라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넣어주시고 다른 정보는 필요하지 않으니 조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회 눌러주시고 해당되는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정보 확인하실 때 스크롤 이렇게 밀어보시면 우리 청구 잔량이 눈으로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근데 나와져 있는 부분에 품번 가지고 확인하셔도 되시니까 품번 가지고 확인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저는 우측 마우스 눌러서요. 데이터에 대한 정렬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렬비 소개에 가서요. 지금 현재 정렬비 소개 리스트에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으신데 저는 여기 품번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적용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해당되는 품번에 품번별로 뭐가 되어져 있나요? 정렬이 되어 있으시죠?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죠. 자, 그러면 저희는 조금 빠르게 정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긴 소개가 나오거나 하진 않아서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 자,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21-3001610에 페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페달은 지금 나와져 있는 숫자를 지금 봐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타입이 무엇이다? A. 그러면 타입 A는 여기 잔량 60과 20을 더하면 몇이 되나요? 80. 자, 그리고 80-2000-110 전장품 RC 타입 A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넘버 3과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숫자. 자, 그럼 60과 10을 더하면 몇인가요? 70. 자, 그리고 세 번째 87-100-2011 브레이크 시스템 타입 A. 자, 그러면 지금 브레이크 시스템 타입 A는 여기 5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그러면 숫자는 90이에요. 자, 옆으로 90으로 쓰겠습니다. 자, 네 번째 85-1020-410 파워트레인 RC MTB 타입 A. 품목 번호가 정말 기네요. 그죠? 품명 이름이. 자, 85로 시작하는 부분에 가서 1020-41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우리 넘버 4와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 70과 15를 더하면 우리 85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우리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네요. 그래서 87-100-201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잔량이 90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실까요? 3번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푸실 때요. 대체적으로 풀어보시라고 하면 저희 아까 제가 정렬하기 전에 막 다 각각 나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측 마우스 누르시고요. 정렬과 소개에 가셔서 품번이라든지 품명에 대한 부분을 무엇 해달라 정렬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순서대로 정렬이 되거든요. 그럼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다행히도 저희가 계산기를 열지 않아도 모두 정리가 될 만큼 간단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출고 요청 버튼 눌러주시고 정렬과 소개라는 부분 누르셔서 확인하시면 되신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체크? 3번이 90개. 그래서 가장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 실적에 대하여
실적 내역에 대하여 실적 수량의 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생산 설비로 오른 것은, 자, 우리 작업 실적은 실적 등록에서 하죠.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수량의 합이 가장 많은 생산 설비. 어떤 경우는 생산 설비, 어떤 경우는 작업 번호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자, 요거는 메뉴를 보실 때 두 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산관리 공통의 생산관리에 가셔서 우리 실적 등록 메뉴에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는 생산 외주 제공 현황의 실적 현황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하시든 상관은 없고요. 저는 이런 문제는 실적 현황에서 확인하는 걸 권장합니다. 저희는 현황 메뉴로 가겠습니다. 자, 현황 메뉴는 생산 외주 제공 현황에 가시면 되시겠고 실적 현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기에 나와져 있는 조건대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은 2000번. 자, 지시의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8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시 공정은 작업 공정입니다. 그러면 멀티 눌러주시고 작업 공정 L200 선택하시고 지시 작업장은 현재 우리 204 반제품 작업장 완제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반제품 작업장 완제품 L204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대한 부분은 주어진 건 없으니 그대로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봤던 건 여러분 뭘 물어봤나요? 우리 생산 설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에 생산 설비를 넣어서 조회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생산 설비를 넣어서 조회하시고 여기 실적 수량의 합계를 확인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생산 설비 번호별로 나와집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자, 생산 설비는 지금 모두 다 조회가 되는데 우측 마우스 누르시고요. 정렬 및 소개라는 버튼 누르시고 정렬 및 소개를 선택하신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적용하시자? 소개를 적용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정렬에 대한 부분에 가서 보니 지시 구분부터 내용들이 들어와져 있는데 설비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보여지고 있는 부분의 화면의 왼쪽에서 누구를 찾아주셔라? 우리 생산 설비라는 글씨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생산 설비를 찾아주시고요. 여기 생산 설비 있으시죠? 자, 선택해서 추가를 하면 우리 정렬 쪽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생산 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 하겠다? 우리 소개를 내겠다. 지금 현재 제가 추가했던 게 없어져서요. 그럼 여기 생산 설비 부분에 소개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여기 사이에 뭐가 되신다? 이렇게 소개가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확인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여백을 좀 조정을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여기서 물어본 건 무슨 부분을 물어봤나요? 가장 많이 발생한 생산설비. 자, 그러면 생산설비 1호는 60입니다. 생산설비 2호는 현재 몇 개이시고요? 우리 지금 2호는 70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나와져 있는 부분에 소개가 1호가 아래쪽으로 또 빠진 게 있어서 소개 부분이 적용이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저는 소개 좀 다시 넣고 들어올게요. 그럼 지금 저처럼 소개가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으시면 여기 정렬 및 소개 리스트에서요. 생산 설비만 남겨두세요. 왜냐면 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내고 싶은 건데 이 소개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 다른 정렬 조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생산 설비만 남겨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누계나 소개 부분에 대한 거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제가 다시 적용 눌러볼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 눈으로 봐도 확 달라진 게 보여지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던 게 있어서 제가 그대로 두고 마무리를 시켜놨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는 지금 다른 것도 정렬 조건이 들어가 있어서 생산설비 1호에 대한 소개를 각각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지워버리고 생산설비만 남겨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시면 저처럼 무엇 하셔라? 모두 다 지우시고 설비만 남겨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생산설비 1호는 115, 그리고 2호는 100이고요. 3호는 100입니다. 4호는 85.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확 보이죠? 네, 답은 몇 번으로 가시면 될까요? 1번. 우리
생산설비 1호가 가장 실적 수량이 큽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실 때 저처럼 이렇게 설정값을 한번 넣어 놓으시면 프로그램이 이 설정값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부분 여러분들 소개를 내지 않아도 계속 소개가 보여질 거거든요. 그럼 필요에 의해서 우리 설정하셨다 해제하셨다 하는 건 계속 적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의 답은 1번.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대한 자재 사용 내역 중 적용 수량의 합이 적용 예정 수량의 합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진 작업 실적 번호 옳은 것은? 자, 지금 이 문제는 뭔가를 비교하는 문제이네요. 그래서 적용 수량의 합이 예정 수량의 합보다 많이 사용된 실적 번호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자재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신 거니까 우리는 생산관리에 생산자재 사용 등록에 가셔서요. 무엇 하시면 되신다. 우리 이만큼 필요하니까 출고해 주세요 라고 해서 출고를 시켰고 그럼 그게 예정 수량이에요. 근데 실제 그 예정 수량에서 실제 쓴 게 있고 쓰지 않은 거, 사용하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적용 수량이라는 건 사용했고 예정 수량이라는 건 이만큼 출고해서 쓸 것 같다라고 표현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비교해서 우리 많이 사용된 결론적으로 운수 뜨는 작업 지시 번호를 찾아달라 이 얘기네요.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관리 쪽에 가시고 생산자재 사용 등록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서 우리 사업장은 2000번 맞습니다. 그리고 구분은 생산으로 출제하는지 외주로 출제하는지 꼭 확인. 저희는 생산이고요. 자, 그리고 실적의 공정은 작업공정 도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작업공정 도색 선택하시면 되겠고 실적 작업장은 우리 반제품 작업장 휠입니다. 그럼 반제품 작업장 휠 선택해 주시고요. 실적의 기간은 2022년 1월 9일부터 2022년 1월 15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태는 확정입니다. 이 자리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확정이라는 부분의 상태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내용 가지고 무엇 하시면 되신다?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여기 하단에 사용된 부분의 내역서가 보여지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작업 지시 번호로 물어봤는지 실적 번호로 물어봤는지도 꼭 확인 잘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WR은 작업 실적 번호이고요. 작업 지시 번호는 WO입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작업 실적 번호라고 물어봤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조건의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는 상단에 청구 적용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 작업 실적 번호에 대한 부분. 자, 우리 WR2201 끝자리 11번에 대한 부분은 예정량과 적용 수량을 비교해 봤더니 잔량이 양수입니다. 모두 음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요. 예정 수량과 그리고 적용의 수량을 비교하여 무슨 부분? 우리 더 많이 사용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용 수량이 예정 수량보다 더 크면 잔량이 음수가 뜨거든요. 근데 양수라는 건 사용 잔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덜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11번 실적 번호는 우리 더 많이 사용된 건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실적 번호 12번 자리에 커서 두시고 청구 적용 버튼 눌러서 확인. 여기도 잔량이 양수니까 더 많이 사용되진 않았네요. 자, 실적 번호 13번 자리 가시고 청구 적용 여기도 양수로 나오니 더 사용된 건 없습니다. 실적 번호 14번이고요. 청구 적용 버튼 누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실제 우리 잔량에 마이너스 3이 되어져 있는 상태네요. 더 많이 사용했죠. 지금 보시면 예정량은 99인데 적용 수량은 100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WR2201 14번인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청구 적용 아이콘을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조건으로 등록된 생산 실적 검사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키워드는 생산 실적 검사. 그러면 생산 실적 검사 메뉴에 가셔서 1번부터 4번에 보기 내용을 무엇 하시면 된다? 비교. 자,
자, 그럼 메뉴에 들어가시고요. 생산관리 안에 있는 생산실적 검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단에 조회 조건바 정확하게 넣고 들어오시면 되죠. 사업장은 2000번이고요. 실적일자는 2022년 1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2일이고요. 공정은 작업공정 도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작업공정 도색 선택하시고 작업장은 제품작업장 도색입니다. 그러면 제품작업장 도색 우리 301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조건 더 준 거 없으니까 그대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작업 실적 번호 WR 2201 16번입니다. 그러면 실적 번호 16번. 자, 이 부분의 검사 유형은 샘플 검사이며 그러면 그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시면 되신다? 우리 상단 헤드 부분 아래쪽에 디테일이 들어와져 있는 부분. 그럼 여기 검사 유형에 샘플 검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샘플 검사이며 실효수는 얼마이다? 50이래요. 실효수는 50. 그러면 옳지 않은 건데 1번은 옳은 표현이니까 맞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작업 실적 번호 끝자리 15번입니다. 자, 그러면 WR 201 15. 자, 이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불합격 수량의 분량명은 불합격 수량이 있대요. 자, 그러면 불합격 수량에 우리 5개가 있네요. 그래서 불합격 수량의 5개의 분량명은 도색 분량과 바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건 어디서 확인하신다? 여기 분량 코드 분량명에서 확인하시면 되죠. 자, 분량 수량 합은 5개이고요. 불합격 수량도 5개네요. 여긴 일치했고요. 바디 분량과 도색 분량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실적 번호 끝자리 18번으로 끝나는 번호 선택해 주시고 자, 검사 구분은 자전거 아씨 최종 검사이며 검사 구분은 요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 확인해 보니 최종 검사 맞습니다. 자전거 아씨 최종 검사이며 합격 여부는 불합격이래요. 자, 합격 여부는 여러분 요 자리를 말하거든요. 합격 여부는 불합격인가요? 합격인가요? 합격입니다. 다만 샘플 검사 진행했던 부분 중에 불합격 수량 5개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합격 여부는 합격. 그럼 답은 몇 번이시다?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실적 번호 17번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 보겠습니다. 검사 담당자는 권재희이며 맞습니다. 권재희이며 실적 수량과 검사에 대한 합격 수량이 같대요. 자, 실적 수량을 보시면 우리 여기 헤드 부분에 있는 실적 수량 100입니다. 합격 수량 몇인가요? 100입니다. 그러면 실적 수량과 합격 수량은 일치하죠? 네, 동일합니다. 같다라는 표현 맞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답은 3번. 어렵지 않으시죠? 비교만 하시면 되는 문제. 자,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자전거 지사라고 되어 있고요. 지사의 홍길동 사원은 자, 생산품 창고 입고 처리 시 키워드는 요게 키워드입니다. 생산품 창고 입고 처리. 자, 생산 실적 검사를 진행한 실적 내역에 대하여 직접 입고 처리를 등록하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또 하나는 생산품 창고 입고 처리라는 메뉴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검사품에 대해서 입고 처리된 건지 아니면 검사품에 대해서 입고 처리된 건지 확인하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거 입력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생산 실적 검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한 실적 내역이라고 했으니 여러분은 반드시 무슨 부분에 우리 상단 부분에 조회 조건바가 있었죠. 그 조건에 누굴 넣어주시자. 검사라는 걸 넣고 확인하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자, 그래서 검사를 진행하여 실적 내역을 직접 입고 처리 등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조건에 우리 보기 내용에 나와져 있는 걸 입력하셔서 실적 번호 중 생산 실적 검사를 진행한 실적 번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제가 조회 조건에 검사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는 생산품 창고 입고 처리 메뉴에 가셔서 조회 조건에 검사 입력하시고 조회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 또는 잠깐 그 키워드를 놓치신 분들은 생산실적 검사랑 생산품 창고 입고 처리 두 개를 비교하시더라고요. 또는 뭐 우측마우스 누르셔서 이력 관리도 하시는데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여기 검사 구분만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사업장은 2000번 사업장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시겠고요. 실적 일자는 우리 며칠로 넣어주시면 된다. 2022년 우리 12월 1일인가요? 2021년도네요. 제가 2022년도라고 드렸는데 자, 2021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1일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공정은 작업 공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색이죠. 네, 작업공정 도색 300. 자, 그리고 작업장은 현재 무엇으로 들어가시면 되시나요? 반제품 작업장 휠입니다. 자, 그럼 반제품 작업장 휠 21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 구분은 반드시 무엇으로 선택하시라? 검사. 만약에 지문에 무검사 얘기를 하시면 무검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검사, 윗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요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른 조건 물어본 거 없으니까 그대로 조회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온 실적 번호로 옳게 짝진 거라고 했으니, 자, 내용을 봤더니 실적 번호 WR21121번과 그리고 WR12122 2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묶여 있는 번호는 1번부터 4번 중 몇 번에 있나요? 1번에 있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검사라는 거 넣어서 조회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되셨죠? 네, 이 부분은 이 키워드만 기억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작업 지시 번호 중 마감 처리가 가능하며 실적 잔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작업 지시 번호. 여러분, 마감 처리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어디 가시죠? 작업 지시 마감 처리에 가셔서 마감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일단 계획인 상태는 절대 마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태라는 게 있으신데 작업 지시를 처음 등록하면 일단 뭐로 들어올까요? 계획.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라면 내부적인 결제가 났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무엇 해줘요? 확정을 하죠. 자, 확정을 하면 자재를 청구하게 되죠. 그리고 출고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확정된 부분 중에 더 이상의 작업을 진행하지 않겠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 할 수 있다? 마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상태에서는 무엇 할 수 없다? 마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가능하다는 건 확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더 이상의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겠다. 작업 지시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쓰는 게 무엇이었다? 마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확정인 거로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잔량이 가장 많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지시 마감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시죠. 자, 작업 지시 마감 처리는 생산관리 공통의 생산관리 안에 있고요. 자, 그리고 보기에 주어져 있는 조건대로 조회 조건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0번 사업장이에요. 지시일자는 2021년 12월 19일부터 언제까지 들어가시면 될까요? 2021년 12월 25일. 자, 그리고 공정은 작업 공정 도색입니다. 작업 공정 도색. 제가 조금 전에 공정 경로 선택해서 아래로 다시 내려왔고요. 자, 그리고 작업장은 제품 작업장 도색 301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지시 상태는 계획 있고 확정 있고 마감이 있어요. 이런 마감된 건 다시 마감할 수는 없죠. 마감된 건 무엇 할 수 있다? 마감을 취소해서 확정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시 상태는 확정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적 잔량은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겠다. 그럼 전체예요. 그런데 있는 것만 보겠다. 그럼 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전체를 두셔도 되고 저처럼 유라고 선택해도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하시고 무슨 부분을 찾아달라. 일단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 지시 상태를 제가 확정으로 두었기 때문에 상태가 다 확정인 것만 들어와요. 근데 여기를 전체로 두시면 무슨 부분 계획도 조회가 되고 확정도 조회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확정만 본다고 했으니까 확정만 들어왔고, 자, 그리고 지시 수량이 있으시고요. 잔량은 우리 헤드 쪽 하단에 디테일이 있죠. 그러면 지시번호 28번은 실적 잔량이 30입니다. 자, 그런데 지시번호 30번은 실적 잔량이 25입니다. 그럼 여러분 실적 잔량은 누가 더 큰가요? 지시번호 28번이 5개가 잔량이 더 크네요. 그럼 답은 O 우리 2112 28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몇 번에 있나요? 1번에 있죠, 여러분?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정리 끝. 더 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시 상태 확정, 실적 잔량 있는 것만 보고 싶다? 그럼 U로 선택해서 조회하시고 우리 디테일 란에 실적 잔량 가장 큰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자전거 지사 홍길동 사원은 2021년 1월 한 달간 실적 기준의 생산 품목에 대해서 실적 수량이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을 확인하고 있다. 자, 지금 여러분 실적 수량을 확인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어볼 건 뭘 물어볼까요? 실적 수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뭡니까? 이거 묻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또 하나의 키워드는요. 2021년 1월 한 달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보실 때요.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월로 보는 건 생산 월보라고 하는 현황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일자별로 디테일하게 나눠서 보고 싶다. 그럼 일보에 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월보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바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1월 한 달간 실적 수량은 생산 월보로 이동해서 확인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메뉴에 가셔서요.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생산 외주 제공 현황이고요. 그리고 생산 월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오셨으면 자, 사업장이 주어져 있는지도 보셔야 되겠죠. 네, 사업장은 2000번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2000번 사업장. 자, 해당 연도는 2021년. 자, 그리고 구분은 공정입니다. 요 자리 공정. 자, 그리고 공정은 작업 공정입니다. 그럼 공정에 가셔서 작업 공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조달은 생산입니다. 그럼 조달 자리에 가셔서 생산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회 기준은 적합이고요. 집계 기준은 입고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조회 기준은 요 자리를 말해요. 그래서 조회 기준은 현재 적합. 그럼 전체가 아니라 적합만 봐달라. 만약에 부적합 수량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부적합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집계 기준은 입고와 우리 공정부의 실적이 있는데 입고로 봐달라고 했으니까 입고. 그러면 이렇게 조회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봤던 부분은 뭘 물어봤나요? 자, 지금 2021년 1월 한 달간 실적이 가장 큰 품목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건 여기 1월 달 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월 달 것만 보기에 나와져 있는 조건대로 확인하셔서 내용 정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83번으로 시작하는 품목에 갑니다. 83-2000-100 전장품 아씨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1월 달에 수량은 300입니다. 그럼 300 일단 써놔주시고, 자, 우리 NXA420이 있으시죠? 그럼 NXA420 자리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산악자전거 P-20G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게 실적 수량은 180. 그럼 2번은 일단 탈락입니다. 가장 큰 거 찾아드리겠으니까요. 자, NX-A400 자리에 가시고 일반 자전거 P-그레이 화이트입니다. 자, 1월 달에 실적 수량 270. 자, 그러면 1번은 300이었어요. 그러면 1번은 여전히 더 크네요. 3번도 탈락. 4번으로 갑니다. 85-1020-410. 자, 그러면 1020-410 파워트레인. 자, 1월 달에 실적 수량은 200입니다. 그래서 실적 수량의 가장 큰 품목은 우리 1번에 있는 83-2000-100 전장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조회 조건만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제공 품목 중 품목 21-1070-700 프라임 티타늄 제공 수량을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는 작업장. 자, 여기서는요, 제공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품목에 대한 정보를 주었고요. 그래서 제공품 수량을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는 작업장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제공을 보여주고 있는 현황 메뉴 가셔야 되겠죠. 자, 이것도 생산 외주 제공 현황 안에 가시면 현제공 현황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 조건바에 나와져 있는 조건에 맞춰서 가시면 되는데, 자, 요 조건은 지금 작업장도 주었고요. 아니, 사업장도 주었고 작업 공정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으로 물어봤다라는 거. 만약에 작업장이 아닌 다른 거로 물어봤는지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는 작업 공정 안에 있는 작업장으로 물어봤으니까 작업장에 가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들어가시고 현황 메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황 메뉴 쪽에 가시면 현 제공 현황
전체 사업장, 사업장이 있고요. 우리 현재공, 현황, 공정작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물어본 질문사항은 공정작업장 메뉴에 들어가시라는 거. 자, 사업장은 몇 번 사업장 가시면 되시나요? 2000번 사업장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공정은 작업공정이라고 했으니 우린 반드시 작업공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 작업공정 되셨을까요? 자, 근데 일단 전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해당 연도는 2022년도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계정은 무슨 계정 선택하시라? 원재료 계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공이 있는 것만 볼 거라서 제공의 유무는 선택 전태가 아니라 무슨 부분? 우리 유로 선택해 달라고 했으니 유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조회를 하면 자, 지금 보여지는 건 공정에 대한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작업장을 물어봤기 때문에 공정 탭에서 조회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작업장 탭으로 이동을 해서 조회를 해야 우리 공정 안에 있는 작업장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 중에 우리 또 무슨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했나요? 우리 품명도 아예 주어져 있으신 상태이시죠? 그러면 품명도 확인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을 넣고 싶다라면 이 자리에 가셔서 품명이 해당되는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21-10-7070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 그 번호만 넣고 그대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공정 안에 우리 무슨 부분? 작업장이 보여지고요. 그 작업장에 나와져 있는 무슨 부분들? 티타늄에 대한 것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품목을 안 넣고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자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품목을 넣고 들어오면 그 내용만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우리 제공 수량이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그러면 우리 스크롤을 쭉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 주시면 되죠. 제공 수량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300, 150, 120, 200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가장 적은 건 120이죠. 그래서 120을 보유하고 있는 작업장은 제품 작업장 반제품인가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품 작업장 반제품은 120개의 제공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신가요? 제품 작업장 반제품은 2번에 있나요? 네, 2번. 그래서 2번 체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자전거 지사라고 되어 있고 홍길동사원은 반제품 88-100-100 프레스 프라임 더블 품목에 대하여 외주 발주 등록을 진행하려고 한다. 자, 키워드는 외주 발주 등록이겠네요. 다음 중 외주 발주 등록 시 반제품 우리 88-100-100 프레스 프라임 더블에 대한 외주 단가가 가장 낮은 단가로 적용되는 외주처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 부분은요 외주 발주 등록에서 확인해도 되고요 또는 외주 단가 등록에 가셔서 확인해도 됩니다. 어차피 품목 정보 나와져 있고 이 품목에 대해서 우리의 등록된 외주 단가가 있는데 그 외주 단가가 가장 낮은 걸 찾아달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에 가셔서 확인하시든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저희 외주 발주 등록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려있는 메뉴는 전 일단 모두 닫기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외주 관리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외주 발주 등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박스에 나와져 있는 내용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자, 사업장은 2000번 사업장 맞습니다. 공정은 외주 공정입니다. 그러면 외주 공정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외주처는 1번부터 4번에 나와져 있는 정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럼 외주처에 가셔서 우리 다스 산업이 1번에 있으니 저는 다스 산업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시 기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4일로 넣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넣어주시고 그대로 F12번. 자, 그리고 지시번호 넣을 건 없어요, 여러분. 자, 발주일자는 2021년 12월 3일입니다. 자, 납기일자는 2021년 12월 3일이고요. 자, 품번 자리 가셔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88-100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요 계정은 무슨 부분? 반제품이라고 되어 있으니 반제품으로 조회하면 반제품만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반제품에 해당되는 88-100-1000이라고 되어 있는 바디 알루미늄 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바디 알루미늄인가요? 제가 코드를 잘못 본 것 같네요. 잠시만 다시 볼게요. 우리 88번인데 제가 81번에 있는 번호를 무의식 중에 읽었네요. 자, 88번에 있는 부분이고 100, 10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프레스 프라임 더블. 그럼 요거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단가는 46,100원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록해서 빨리빨리 확인하시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46,100원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뭘 또 설명을 드렸냐면 지시 수량은 여러분 몇 개라고 내용을 안 줬으니까요. 그냥 임의적으로 1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건 신경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들어온 게 36,100원이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지만 기초정보관리에 가시면 외주단가 등록이란 부분이 있으시죠. 자, 여기 가셔서 외주공정 무엇 하시고요. 선택. 그러면 우리 외주공정입니다. 그리고 외주처는 누구라고 되어 있고요. 다스산업 대응정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 1번에 있는 다스산업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조회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회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보고자 했던 건 88-100, 프레스 프라임 더블입니다. 그러면 외주 단가는 46,100원. 그럼 조금 전에 발주 등록에서 등록해서 나왔던 외주 단가랑 다를 게 없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어디서 보시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지금 등록해서 보시는 방법도 있고 저점 조회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택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F2번 눌러서요. 저는 두 번째 대응전공 확인하겠습니다. 201 대응전공 선택하시고 그대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죠. 자, 조회해 주시고 88에 있는 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스 프라임 더블. 자, 지금 외주 단가는 얼마인가요? 우리 5,520원입니다. 자, 그러면 대응전공 조회 끝났고요. 다시 상단 조회 조건바에 가셔서 세 번째 3번에 나와 있는 제1물산 선택해 주시고 그대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8-100 프레스 프라임 가시고요. 외주 단가는 얼마이다? 75,000원. 자, 그럼 75,000원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조회 조건바에 가셔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영동바이크 선택합니다. 자, 영동바이크 REE1에 있는 코드 선택하시고 그대로 조회. 그럼 여러분 품번 자리에 가세요. 88-100 프레스 프라임 더블 가시면 자, 외주 단가는 현재 4,600원으로 보여지네요. 자, 여기서 물어봤던 부분은 외주 단가가 가장 낮은 단가로 적용되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왜 외주 발주 등록하고 외주 단가 등록 같이 보여드렸냐면 발주 등록은 네 가지를 모두 다 등록을 해야만 확인이 가능하고 외주 단가 등록은 들어와서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확인하실 때 항상 여기 시작과 종료 일자가 있으신데 여기 종료 일자에 대한 부분에 이 프레스 프라임이라고 했던 이 품목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개가 혹시라도 들어온 게 있으시다라면 가장 최근의 날짜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적용되는 단가예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네 가지 거래처 다 조회해봤지만 동일 품목에 대해서 네 가지 거래처 다 조회해봤지만 사실 종료일자 부분에 차이점이 있어서 또는 적용되는 단가가 변경된 게 있어서 여러 개가 들어오는 품목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주 단가만 비교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해보시면 알겠지만 등록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단가 등록은 기본적인 거 세팅해 놓고 무슨 부분 조회 조건바에 외주처만 계속 바꿔서 조회하셔서 확인하시면 되죠. 저는 아예 품목 넣고 싶지 않아서 안 넣었던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 품목까지 넣어서 조회하신다면 그 품목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누가 봐도 몇 번에 있는 4번에 있는 주식회사 영동바이크의 외주 단가가 가장 낮은 단가죠. 사실 이렇게 1,000원대로 등장하는 단가가 두 개이긴 해요. 대응전공은 5,520원.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단가가 지금 현재 영동바이크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체크하시고 4번으로 체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서 확인하시든 상관은 없다. 다만 여기 날짜에 대한 부분은 항상 신경은 써주셔야 되신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조건의 외주 발주 내역에 대하여 확정 처리를 진행한 후 자, 외주 발주 내역에 확정 처리를 해달래요. 그러면 자, 우리 외주 발주 확정이란 메뉴에 가실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처리를 하고 생산 지시 번호별 청구한 자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외주관리 안에 외주발주 확정에 가셔서 확정 처리하시고 여기 나와져 있는 내용들 확인해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주 발주 확정 들어가 주시고요. 자, 사업장은 2000번 사업장이고요. 공정은 외주 공정입니다. 그럼 공정 선택하셔서 외주 공정 넣어주시고요. 자, 외주처는 누구로 들어가시면 되실까요? 우리 영동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영동바이크 선택. 자, 지시기간 나와져 있죠, 여러분? 네, 지시기간은 2021년 12월 5일부터 2021년 12월 11일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정보는 없으시니까 그대로 조회합니다.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지시 번호가 34, 35, 36, 37 생산 지시 번호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재 청구를 하나도 안 했네요. 그죠? 확장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출고 대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되는 생산 지시 번호 모두 선택해 주시고 상단 부분에 확정이라는 부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자재의 사용일자, 청구일자는 2021년도 12월 10일로 기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BUM 비고 복사라든지 재생산 부분은 별도의 문구가 없으시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일자만 넣어주시고 그대로 확인. 그러면 우리 생산 지시 번호별로 BUM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자재 리스트를 가지고 자재 청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정리하시고 보기 번호 순서대로 하나씩 맞춰봅니다. 자, 1번의 보기는 생산 지시 번호 552112 끝자리 34번입니다. 자, 34 생산 지시 번호에 대한 청구 자재들은 모두 무상자재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자리? 여기 구분란 보시면 되죠. 그래서 디테일란에 구분란을 봤더니 청구 자재는 모두 다 무상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 생산 지시 번호 37.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37번에 대한 청구 자재들의 정미 수량과 확장 수량은 모두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여기 정미 수량과 확정 수량 비교하시면 되죠. 로스가 없다라면 정미 수량과 확정 수량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로스는 하나도 없네요. 그쵸? 네, 로스가 없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시번호, 우리 생산 지시번호 36번. 자, 36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청구 자재 중 83-2000-100 전장품 아씨라고 되어 있는 품목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 청구 자재는 반제품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반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나요? 이 상태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측 마우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부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가 기능에 품목 상세 정보라는 걸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품목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마스터 스펙부터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서 내용 봤더니요. 우리 마스터 스펙 자리에 계정은 반제품이고 조달은 생산이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장품 아씨는 반제품 계정이라고 했으니 반제품 계정 맞으시죠? 네, 그러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비교하셨으면 X 또는 하단에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마우스의 부가 기능을 활용하자. 이거 품목 등록에 가셔도 되긴 합니다. 네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생산 지시 번호 35번이니까요. 35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내용 비교할게요. 청구 자재 중 외주 단가가 가장 큰 품목은 그러면 그냥 외주 단가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큰 품목은 85-1020-400 파워트레인 MTB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져 있는 부분에 85-1020-400 파워트레인 RC MTB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 자, 근데 이 부분의 외주 단가는 58,000원이고요. 우리 83-2000-100이라고 해서 전장품 RC에 대한 외주 단가가 87,000원이에요. 그러면 단가는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우리 전장품 RC가 더 높은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네요.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번. 19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일괄 적용 기능을 이용하여 외주자재 출고 시 모품목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키워드는요. 외주자재를 일단 무엇 해달라? 출고를 해달라. 근데 그 출고는 일괄 적용 아이콘을 활용하여 무엇 해달라? 한꺼번에 모두 다 적용해달라. 그리고 모두 다 자재 출고가 끝나면 어떤 모품목에 대한 자재를 출고했는지 확인해달라. 이 얘기네요. 그러면 외주관리 안에 외주자재 출고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외주자재 출고 메뉴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사업장 확인을 합니다. 자, 사업장은 당연히 2000번 한국자전거 지사라고 되어 있으실 거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출고의 기간은 2021년 12월 12일부터 2021년 12월 18일을 입력합니다. 자, 출고되는 창고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출고 창고는 부품 창고 인천 지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출고 창고는 부품 창고 인천 지점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외주 공정이 있는지, 외주 공정의 제일물산이네요. 사실 이거 지금 조회 조건바에 안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저희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주 공정 넣어주시고 제일물산을 선택하시고 확인. 자, 다른 정보는 더 필요 없으시니 그대로 조회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자재 출고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뭘 시켰을까요? 출고 요청 내지는 일괄 적용 아이콘을 사용해서 이전에 등록했던 정보를 가져다가 출고시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상단에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정보들은 넣어도 사실 조회되는 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커서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상단에 일괄 적용 아이콘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청구기간 별도로 나와져 있습니다. 2021년 12월 12일부터 2021년 12월 18일입니다. 자, 청구 공정이 있죠. 청구 공정은 외주 공정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청구 작업장은 주식회사 제일물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우리 무슨 부분을 이제 입력하시면 될까요?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다른 부분도 입력할 게 있으시면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다른 부분은 더 입력할 건 없으니 그대로 조회를 해주시면 해당되는 정보가 모두 다 조회가 됩니다. 자, 공정 작업장별 탭에서 넣으셔도 되고요. 창고 장소별에서 조회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더 편하신지 편하신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거 적용하실 때 여기 하단에 제가 입력하지 않은 정보가 있죠. 이 부분에 별도로 넣어야 되는 정보들이 있으시면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별도 정보는 안 넣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조회된 데이터를 무엇하시고요? 선택. 자, 요거 선택하시고 하단에 일괄 적용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일괄 적용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출고 일자라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네, 출고 일자 부분에 가셔서 우리 2021년 12월 15일인가요? 15일. 자, 그리고 출고 창고와 출고 장소가 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출고 창고는 부품 창고 인천 지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출고 장소는 부품 반제품 부품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M201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당자 별도로 주어진 거 없으시니까 선택하지 마시고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정보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외주처 제일물산과 관련하여 12월 15일 출고된 부분에 해당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건 여러분 뭘 물어봤을까요? 우리한테 출고 수량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무슨 부분? 여기 모품목을 물어봤어요. 사실 일괄 적용키 눌렀을 때 모품목 확인이 사실 가능합니다. 네, 하단에 일괄 적용 바로 옆에 있었던 부분에서 모품목이 보이긴 해요. 근데 저희는 전개 부분의 내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적용해 주시고 요청 수량 물어보시면 요청 수량, 출고 수량 물어보시면 출고 수량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품목은 여기 디테일 란에 품번 자리에 라인을 두시면 여기 하단에 모품목 그리고 모품목명이라고 등장이 됩니다. 이걸 빨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421번 모품목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향키로 내려오면서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죠. 자, 모품목 NAXA422라는 번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옵니다. 자, NAX-A401 3번에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NAX-A400 품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로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우리 1번부터 4번 보기 중에 무슨 품목은 모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4번이요. NAX-A402 품목은 모품목이 없었어요. 400은 있었지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으로 체크하시고 마무리. 그래서 여기 관리창에서 확인하시고 끝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되셨을까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외주 실적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외주 실적 내역이니까 외주 실적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이 보기 내용 넣어주시고 1번부터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주 실적 등록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보기에 나와져 있는 조건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업장은 2000번 사업장이고요. 지시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 나는 2021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12월 25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주 공정은 그대로 외주 공정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외주처는 다스산업 주식회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별도 얘기가 없으니 그대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업 지시 번호 42번부터 45번까지 나와 있고요. 그 안에 디테일에 작업 실적 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보들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모든 실적건에 대하여 작업 2조는 실적 구분이 부적합인 실적에 대해서만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요. 작업 2조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작업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작업조의 2조 내용을 봐달라는 얘기거든요. 작업조의 2조 내용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적 구분은 무엇이다? 부적합.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작업조 2조와 실적 구분 부적합.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지시 번호에 와서 또 2조 내용을 봤더니 부적합. 자, 실적 번호 44번에 와서 2조 내용 봤더니 부적합. 자, 실적 번호 45번에 와서 우리 작업조 2조를 확인해 보니 우리 부적합, 부적합. 그럼 여러분 1번의 표현은 맞죠? 옳지 않은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1번의 설명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설명 부분 보겠습니다. 실적 구분이 적합인 실적 수량의 합보다 부적합인 실적 수량의 합이 더 많이 발생한 작업 지시 번호는 우리 OO211245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슨 부분? 자, 일단 42번에 가서요. 무슨 부분을 확인하자. 실적 구분의 적합과 부적합의 수량을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실적 번호 42번은 적합 수량은 20 더하기 15 하시면 35, 부적합은 15. 그러면 적합 수량이 더 크네요. 자, 그리고 43번. 자, 적합 수량 더해보시면 20과 30 더하면 50, 부적합은 몇인가요? 20. 그러면 적합 수량이 더 크고요. 자, 44번의 작업 지시 번호 들어와서요. 내용을 봤더니 자, 적합 수량은 35 더하기 10 하면 45, 부적합은 15. 여기도 적합 수량이 더 큽니다. 자, 우리 작업 지시 번호 45번. 자, 적합 수량은 10과 15를 더하면 얼마가 되시나요? 그럼 10과 15를 더하면 25입니다. 자, 그리고 부적합은 15와 15네요. 그러면 30이 됩니다. 그럼 누가 더 커요? 부적합이 5개가 더 크죠. 자, 그러면 우리 2번의 보기 내용은 뭐였었나요? 부적합인 실적 수량의 합이 더 많이 누구보다 적합 수량보다 많다라고 했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은 올바른 설명. 자,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자, 작업 실적에 대한 실적 담당자로는 이혜리, 양의지, 박상미로 등록되었으며 권재희는 실적 담당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요. 우린 작업 지시 번호 42번부터 여기 실적 담당자를 보시면 되는 건데 이혜리, 박상미, 양의지 있네요. 자, 43번도 박상미, 양의지, 이혜리, 44번도 박상미, 이혜리, 양의지, 45번 자, 이혜리, 박상미, 이혜리, 양의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혜리, 양의지, 박상미는 맞죠? 그리고 누구는 없어요? 권재희는 없어요, 여러분? 그럼 맞는 표현이시죠? 뭐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그냥 실적 담당자만 빨리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 자, 네 번째 보기. 뭔지 모르나 매우 깁니다. 실적 구분이 적합인 경우는 우리 입고 창고 입고 장소는 M200, 부품 창고 인천 지점 M201, 부품 반제품 부품 장소이며 부적합이었을 때는 입고 창고 입고 장소는 P200 제품 창고 인천 지점에 P201 부품 제품 장소 불량으로 처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죠. 어떤 번호에서 확인하시든 일단 부적합이었을 때 입고되는 창고는 부품 창고 인천 지점이에요. 그래서 입고 창고는 우리 부품 창고 인천 지점에 부품 반제품. 자, 근데 글씨가 안 보이시면 이 자리에서 코드도 하시면 보이죠. 네, 그래서 불량이라는 장소로 입고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부적합이었을 땐 무슨 부분이요? 제품 창고 인천 지점에
제품 장소 불량으로 처리됐다고 했어요. 잘못됐죠. 네, 부품 창고 인천 지점에 부품 반제품, 부품 장소 불량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적합이 또 잘못됐는지 보여야 되니까 적합도 볼게요. 자, 적합이었을 때 창고는 부품 창고 인천 지점에 부품 반제품, 그리고 뒤에가 또 글씨가 안 보이니 열어볼게요. 네, 그냥 부품 장소로 끝났네요. 그래서 부품 반제품, 부품 장소. 그러면 우리 적합에 대한 부분은 문제되는 건 없죠. 네, 불량과 관련된 소위 부적합품에 대한 부분에 있고 창고가 잘못 표기를 해놨네요. 설명에. 답은 4번. 21번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으로 일괄 적용 기능을 이용하여, 자, 지금 이 아이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외주자재 사용 등록 시 사용 수량의 합이 가장 적은 실적 번호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 외주자재 사용 등록에 가서 사용 등록하시고 사용 수량의 합을 무엇 하시면 된다. 확인. 그리고 큰 걸 찾으라고 했던 게 아니라 적은이란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외주관리가 아니라 생산관리 쪽에서도 유사 문제가 있었죠. 자, 외주자재 사용 등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고요. 자, 사업장은 2000번입니다. 자, 그리고 구분은 생산이 아니라 외주로 변경합니다. 그럼 외주공정의 글씨가 바뀔 겁니다. 자, 외주공정은 외주공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외주처는 영동바이크라고 했으니 영동바이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의 기간은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상태는 확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조회해 주시면 우리 데이터는 모두 다 조회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작업 지시 번호 46, 47, 48, 49가 조회됐을 거고요. 해당되는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 우리 청구 적용이 아니라 일괄 적용 아이콘으로 모두 다 한꺼번에 전개해 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괄 적용 키 눌러 주시고요. 사용 일자는 2021년 12월 31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외주 공정에 대한 부분은 외주 공정 선택해달라고 했고요. 작업장의 외주처는 주식회사 영동바이크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출고 창고와 출고되는 장소는 부품 창고의 인천 지점 창고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장소는 우리 부품 반제품 부품 장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이 모두 다 되셨다라면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우린 여기 작업 지시 번호 4건에 대해서 무엇이 됐다. 자재 사용에 대한 등록이 끝나집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요. 사용 수량의 합이 가장 적은 실적 번호를 물어봤으니 자, 답은요. 실적 번호 21, 22, 23, 24로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실적 번호 21번의 사용 수량은 180. 자, 실적 번호 22번의 사용 수량은 279. 자, 그러면 작은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일단 21번이 가장 작네요. 자, 23번은 150. 아, 21번보다 작네요. 21번 탈락시켜 주시고. 자, 24번에 갔더니 285네요. 그러면 지금 작업 실적 번호 기준으로 사용 수량이 가장 작은 건 실적 번호 WR211223입니다. 몇 번에 있나요? 3번. 되셨죠? 그래서 실적 번호로 물어봤으니 답은 실적 번호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조건으로 외주 마감 처리를 해달라고 했고요. 외주 마감 처리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메뉴는 외주 마감 메뉴에 갈 거고요. 그리고 실적 일괄 적용 기능을 이용하여 마감 처리를 하고 마감되는 공급가의 합입니다. 합이 가장 작은 외주처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일괄 적용해 주시고 공급가 합 확인하셔서 1, 2, 3, 4 보기 중에 찾아주시면 되는 부분. 자, 그럼 외주 관리 안에 외주 마감을 들어갑니다. 자, 외주 마감 가시고 사업장은 몇 번 선택하시면 되나요? 2000번 사업장. 자, 마감 일자는 우리 2022년 며칠로 가시고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가주시면 되고요.
자, 공정은 외주 공정으로 넣어달라고 했으니 외주 공정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마감을 진행한 게 없기 때문에 조회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자, 우리 실적 적용해 달라고 했나요? 실적 일괄 적용해 달라고 했나요? 일괄. 그러면 여러 건을 한꺼번에 적용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아이콘 눌러주시고 외주 공정은 외주 공정 선택하시고 확인. 자, 외주처는 지금 현재 누구라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 1, 2, 3, 4 보기는 찾아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난은 공란으로 갑니다. 자, 실적 일자는 2022년 우리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8일 넣어주시고요. 자, 프로젝트 별도로 준 거 없으니 엔터. 분량 구분과 실적 구분도 기재한 사항 없으면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 마감 일자는 2022년 1월 8일로 마감. 자, 과세 구분과 세무 구분은 매입 과세의 과세 매입으로 가달라고 했고요. 자, 외주 단가 등록의 단가 적용에 대한 건 체크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는 체크해달라고 하면 이 자리를 클릭하는 거고요. 그 얘기가 없으면 그냥 공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마감일자 1월 8일로 외주처에 대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자, 질문사항은 뭐였었나요? 공급가의 합이 가장 적은 외주처. 자, 영동바이크, 우리 주식회사 대응전공은 417만 5천 원. 자, 영동바이크는 343만 원. 그럼 일단 예응보다는 작네요. 자, 주식회사 제일물산은 332만 5천 원. 영동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물산이 더 적고요. 자, 세림 와이어는 2,022만 9천 원입니다. 그럼 답은 제일물산이네요. 그럼 제일물산 몇 번에 있나요? 우리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제일물산 답으로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 그래서 2번. 자, 23번입니다. 다음 보기 조건의 외주 마감 내역에 대해서 전표 처리를 진행한 후 이런 외주 마감이 진행되면 외주 가공비 전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표 처리 해달라고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끝나면 외상 매입금이 발생이 되는데 그 외상 매입금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외주 마감 번호를 찾아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전표 처리는 회계 처리 외주 마감 메뉴에 가셔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 외주 마감 들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사업장부터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사업장은 2000번입니다. 기간은 2022년 1월 9일부터 2022년 1월 15일입니다. 자, 외주 공정에 다스산업 주식회사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외주 공정 그리고 다스산업 선택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그대로 조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스산업 모두 다 네 건이 들어와져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전표 처리는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표 번호가 공란이죠, 여러분. 네, 순번도 없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외주 마감 탭에서 데이터 선택 그리고 상단에 전표 처리 버튼 눌러주시고 자, 부가세 사업장은 2000번 한국자전거 지사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표 금액과 주류 거래 여부는 별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확인. 자, 확인하면 전표 처리가 모두 다 끝나면 처리가 됐다고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전표 번호와 순번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회계 전표 탭에 가셔서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확인하시면 되신다? 외상 매입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외주 마감 번호. 그러면 요 외상 매입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외주 마감 번호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보여지시죠? 5번은 외상 매입금 1317만 8천 원. 자, 외주 마감 번호 6번은 1307만 9천 원. 자, 외주 마감 번호 7번은 1320만 원. 자, 우리 일단 외주 마감 번호 7번이 현재까지는 큽니다. 자, 외주 마감 번호 8번 1317만 2,500원이에요. 자, 17만 2천이고요. 여기는 1320만 원이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신다? 우리 3번에 가시면 마감 번호 OC 2201 7번이 있죠. 네, 3번을 체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4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 조건의 자재 청구 내역에 대한 투입 금액의 합보다 사용 금액의 합이 더 많이 발생한 지시번호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많이 발생한 거 찾아달라 했고요. 누구와 누구를 대비해달라? 우리 청구 자재 내역에 대해서 투입된 금액과 사용된 금액을 비교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입 금액 합보다 사용 금액 합이 더 많이라고 했으니까 사용 금액이 더 큰 걸 찾아달라는 얘기네요.
네, 요 부분. 근데 최근에 요 문제가 자주 나오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자재 청구 대비 투입 사용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죠. 네, 현황 메뉴 가셔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외주 제공 현황 가시고 지금 현재 저희는 뭔가를 비교하는 부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재 청구 대비 투입 사용 현황 메뉴를 선택하시고 자, 사업장은 현재 뭐로 되어 있으신가요? 2000번 사업장. 자, 지시 기간은 2022년 1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2일입니다. 자, 그리고 공정은 외주 공정의 제1물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외주 공정 R200 선택하시고 그리고 작업장은 제1물산입니다. 그래서 R231 외주 작업장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조회하기 전에요. 우리 단가 옵션 키가 있네요. 그럼 상단에 단가 옵션이란 버튼 눌러주시고 어디에 등록된 단가를 적용해서 금액 계산하는지. 자, 지금 봤더니요. 단가 옵션은 조달 구분의 구매, 조달 구분의 생산 모두 실제 원가 품목 등록을 적용해달래요. 자, 실제 원가 품목 등록에 등록된 단가를 적용해달라고 했으니 표준 원가로 되어 있는 거 실제 원가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가 옵션에 적용된 부분으로 우리는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투입 금액의 합보다 사용 금액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 투입 금액과 사용 금액을 무엇 해달라? 비교. 자,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잘린 것처럼 보여지시게 되면 반드시 난을 늘리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요. 31, 32, 33, 34라고 했으니 3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31번의 투입 금액은 2172만 1,500원. 자, 2172만 1,500원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32번의 지시번호. 자, 우리 2729만 1,000원. 그런데 사용 금액은 2831만 500원. 여러분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였죠? 투입 금액보다 사용 금액이 크다고 했어요. 더 크네요. 답은 몇 번이시다? 2번이요. 그래서 지시번호 WO2201 32번이 몇 번에 있나요? 2번에 있죠. 자, 우리 33번도 비교할게요. 33번 가시면 투입 금액은 1918만 8,575번. 575원.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용 금액은 더 적네요. 우리는 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33번의 지시번호는 우리 투입 금액이 더 크다. 자, 그리고 지시번호 34번. 자, 투입 금액 1,380만 7,500원. 근데 사용 금액은 1,378만 7,500원. 그래서 투입 금액이 더 크고요. 사용 금액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우리 지시번호 32번인 2번으로 체크하시고 마무리. 마지막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자전거지사 홍길동 사원은 품목별 품질에 대한 전수검사 내역을 분석 중이다. 우리가 이제 검사한 부분의 레포트를 등록하시면 전수검사는 전수검사와 관련된 부분, 샘플검사는 샘플검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현황을 보실 수 있죠. 자, 품목별 품질에 대한 전수검사 내역을 분석 중이래요.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들 중 전수검사에 대한 합격률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오른 것은 전수검사니까 반드시 품목별 품질 현황 전수검사에 갑니다. 만약에 샘플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오면 샘플검사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현황 메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품질 현황 전수검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사업장은 2000번으로 주어졌으니까 2000번. 검사 기간은 2022년 1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2일입니다. 자, 검사자 얘기는 없고요. 우리 무슨 부분은 주었다? 반제품이라는 계정은 주었습니다. 그럼 계정에 가셔서 반제품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조건은 주어진 건 없으니 그대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뭐 보시면 될까요? 합격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합격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합격률 가장 높은 건 현재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 중에요. 85%의 합격률을 보여지고 있는 품목이 있네요. 그럼 이 품목은 88-100-100 프레스 프라임 더블입니다. 그럼 몇 번에 있나요?
우리 보기 4번에 있네요. 그래서 4번으로 체크하시고 마무리. 그래서 전수인지 샘플인지 품질에 대한 현황 분석은 요 글씨만 찾아서 우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은 4번을 체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산관리 1급 2022년도 1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비교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문들이 좀 길다라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문을 길게 내는 경향으로 좀 출제 경향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구 확인하셔서 비교 대체하시고 답 찾고 바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른 기출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